반도체가 네. 왜 오른지를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 AI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예. 미국은 없는데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잖아요.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다음에 이 제조나 물류센터에 투입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가 그 경험하기에 되게 좋은 현장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2010년에 상장을 했는데 이게 10,000원에 상장했는데 지금 거의 20만 원이에요. 20배가 올랐습니다. 이런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제 생각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주식 투자할 때 이제 레버리지 투자 뭐 이런 걸 한다면서요? 네네. 그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얼마 전에 이제 상장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를테면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뭐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런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삼성전자 1일 변동률의 이제 2배, 2% 오르면은 그 레버리지 ETF는 이제 4% 오르고 2% 떨어지면 4% 떨어지고 이제 그런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된 거죠. 최근에. 그러면 그 수익이 낮다고 4% 오른 수익이 낮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지급하는 건 누가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금융회사가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주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2% 올라서 뭐 10만 2천 원이 되면은 그 ETF 같은 경우에는 10만 4천 원이 되겠죠. 4% 네네. 올라가지고. 그럼 아시다시피 주식처럼 시장에서 사고 파니까 누가 이제 10만 4천에 파는 거죠. 나는 이제 10만 4천에 사는 거고.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좋은가요?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올라갈 걸로 보면 좋은 거고, 네. 네, 떨어지거나 횡보할 걸로 보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다기보다도 손실을 보겠죠. 그러니까 이게 손실도 2배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뭐 한 30만 원이라고 치고 예. 이게 한 60만 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그 레버리지 ETF는 뭐 90만 원이 되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1일 변동률의 2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리예요, 복리. 네. 그래서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복잡하네.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2% 4%씩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2%씩 매일 상승해서 2배가 되는 거와 4%씩 그럼 같은 게 매일 상승하잖아요. 네. 이 복리로 되기 때문에 3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와, 이런 식으로. 그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는 소리죠. 그렇죠. 바뀌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2% 어떤 자산이 2% 오르고 2% 떨어지고 2% 오르고 2% 떨어지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한 100일이 지났는데 뭐 100일 전과 똑같다고 치면은 네. 그 복리로 추정하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0으로 수렴합니다. 0으로 갈 수 있어요? 네, 0으로. 왜냐면 예를 들어서 104만 원이 됐다가 이게 4% 떨어지면 99만 얼마가 되거든요. 네. 네. 또 4% 오르고 또 4% 떨어지면 계속 낮아져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핵심 뭐냐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면은 당연히 손해를 봅니다. 횡보해도 안 되는 거예요. 횡보해도 안 이- 되는군요. 이렇게 변동성이 있고 계속 움직이면은 원래 본주 주가는 그대로인데 이 2배로 추정하는 그런 ETF 같은 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하는데 반대로 뭐 계속해서 상승한다. 플러스 복리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이 엄청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시고 좀 그러면 투자를 하시는 게 만약에 좋다. 삼성전자 또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그 PER이 TSMC만큼 20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네. 예상을 하시면 네. 이 레버리지 ETF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 살만하죠. 네. 근데 아니면 네. 어려워요. 저 주식 투자 어려워. 어렵긴 한데 아무튼 네. 뭐 아직은 뭐 그런 좀 저평가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네. 근데 우리 저 구독자님들 중에 그래도 반도체 너무 많이 올랐어. 내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 이제 그만해야 돼라고 하시면 그러면 다른 종목 살 만한 게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어차피 이 반도체가 네. 왜 오른지를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 AI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예. 이걸 지금 반도체를 다 사주는 주체가 이 미국의 빅텍들, 네. 뭐 구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 이런 빅텍들이 다 사주는 건데 네. 그들이 결국에는 이 AI 서비스를 위해서 만드는 건데 AI의 서비스의 끝은 뭐냐면은 이제 피지컬 AI 로봇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어떤 종목이 있어요?
근데 로봇은 이제 막 어떻게 본다면은 이 탄생하고 네. 막 초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뭐 로보틱스 붙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하지만은 이 뭔가 이 완제품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현대차. 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현대차 주가가 그래서 원래는 그냥 자동차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PR을 한 5배밖에 안 줬거든요. 네. 최근에 10배 이상을 주고 있죠. 그게 로보틱스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렇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원래는 이게 구글이 가지고 있었다가 수익성이 안 나서 소프트뱅크한테 팔았는데 네. 소프트뱅크가 다시 이제 현대차한테 팔았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샀을 때는 비난이 많았어요. 네. 왜 저런 걸 사냐. 그러게 어제 언제 되겠어 저거. 네네. 그랬죠. 어제 구글도 버리고 뭐 소뱅도 버렸는데 저걸 네. 왜 사냐라고 그 비판이 많았지만은 이 작년 또 12월 기점으로 이게 재평가가 되거든요, 사실. 아하. 특히나 이제 CES 이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틀라스 로봇을 이제 선보였고 때마침 또 분위기 자체가 그런 테슬라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옵티머스 로봇 이런 것도 네. 이제 활개를 치고 중국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또 전 세계적인 분위기 여기에 이제 편승을 해서 이 아틀라스 로봇이 주목을 받으면서 네. 현대차 주가 순식간에 2배 올랐죠.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비상장이에요? 비상장인데 이제 조만간 미국에 상장을 할 겁니다. 아 그건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에 상장을 한다. 그런데 현대차가 지분을 보스턴 가지고 다이내믹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로보틱스 가치는 현대차 주가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차가 결국에는 이제 큰 비전이 뭐냐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로봇 파운드리를 할 거다. 아 파운드리를 해요 네. 로봇으로? 로봇 파운드 그러니까 로봇을 만드는 어떻게 본다면은 로봇 설계도를 가져오면 그걸 실물로 만들어준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 공정이랑 로봇 제조 공정이랑 비슷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그런 회사도 가지고 있고 거기 기술력도 있고 하니까 제조 기술력도 있고 네. 하니까 우리가 이거 파운드를 하겠다. 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로봇도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나오겠군요. 원전도 나오고 뭐.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그 원자력 발전 가지고 네. 그거 가지고 파운드리 한다고 그러는데 로봇도 그런 게 나오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히나 이런 초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후죽순 되게 많거든요, 기업들이. 네. 근데 사실 돈 벌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옵티머스도 지금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내가 어떤 기업 한두 개만 투자한다라기보다도 그런 ETF나 이런 좀 한꺼번에 많이 담을 수 있는 여러 종목들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그런 걸로 투자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관점에서 뭐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이런 네. ETF 이런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제 생각엔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본다면은 야 어차피 로봇은 정말 최첨단 산업이고 네. 한쪽에서는 미국이 꽉 잡고 있고 중국은 또 엄청난 물량 공세로 해가지고 네. 또 휴머노이드 로봇 꽉 잡고 있고 뭐 우리나라는 그래봤자 현대차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기존에 있는 로보틱스 기업들은 사실상 산업용 로봇 만들던 기업들이고 근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은 없어요. 미국은 없는데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잖아요. 네. 나름. 그러다 보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실 가장 먼저 투입되는 것은 서비스 분야가 아니라 네. 제조, 물류 이런 쪽이거든요.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거죠. 먼저 거기에 먼저 들어갑니다. 예. 서비스는 너무나 다양하고 훨씬 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제조업 현장이 다각화돼 있고 많은 곳이 없어요. 미국은 특히나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미국 제조업이 지금 많이 쇠퇴해가지고 지금 리쇼링 정책이라든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뭐 공장 지어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상당히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다음에 이 제조나 물류센터에 투입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한 거거든요. 실전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로봇들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 경험하기에 되게 좋은 현장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로봇을 뭐 많은 그런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값싼 휴머노이드 로봇을 들어온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트레이닝 해가지고 약간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거 괜찮은 비즈니스네요. 하드웨어는 중국에서 들여오고 네네. 여기서는
일을 시켜서 일의 결과와 과정과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만들겠군요. 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런 또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거 참 신기하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 뭐 다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투자를 하셔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런 그런 제안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보자면은 제 생각에 두 개를 같이 가져가셔라. 굳이 가져가실 거면. 네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항상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야 너무나 많이 올랐는데 제가 또 오르겠어? 하면서 네. 본능적으로 좀 싼 거 안 오른 거 막 찾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은 안 그럽니다. 오른 애들이 계속 오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 오른 네. 게 계속 올라요? 네, 제가 이제 이런 통계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네. 베센빈더의 4%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네. 한번 체크를 해봤대요. 1926년부터 최근까지 약 100년의 역사를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연구했는데 그 수만여 개의 기업을 다 추적 조사를 해봤대요. 네네. 근데 96%는 국채 수익률과 같거나 못했대요. 그렇군요. 반대로 말하면 4% 종목이 엄청나게 수익을 내 가지고 국채 수익률보다 당연히 주식 그 지수의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잖아요. 네네. 한 두세 배 되잖아요. 그 4% 기업이 그걸 다 만든 거예요. 아, 오르는 게 계속 오른다는 말이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주식은. 네. 오르는 게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서 40년대는 이때는 이제 뭐 철도, 철강, 석유 이쪽 네. 산업이 엄청 부흥을 해가지고 뭐 US 스틸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정유 기업들 이 기업들이 엄청 올랐고 60년대, 70년대는 이제 제조 소비재 네. 라서 이제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코카콜라, IBM 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고요. 1990년대에서 2000년대는 이제 IT 버블, 닷컴 버블 그때 당시여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네. 시스코 이런 기업들이 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0년 이후로는 이제 플랫폼, AI 이런 거라서 미국 빅테크들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오르는 게 계속 오른다. 그렇죠. 오른 애들이 더 오른다. 아, 자꾸 유혹을 받네. 특히나 이렇게 막 엄청난 사이클이 생기면은 그런 네.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예. 근데 또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이거 이제 고민하다 보면 얼마 전까지는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맞아요.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국장이 지능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이거 한국 주식 시장에다가 투자를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면 미국 장에도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국 주식 이제 사이클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은 네. 여전히 미국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 아시아 쪽으로 자금이 오는 상황이긴 한데 네네. 근데 결국에는 이 자금이 오는 이유가 앞서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 말씀드렸을 때 언급을 했듯이 결국에는 이 미국 빅텍들이 이 AI 네. 이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반도체를 사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엔 그렇게 된다면은 이 AI 관련된 서비스가 이제 조만간 탄생을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 기업들이 또 미국의 빅텍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게 이제 탄생을 했을 때 초반에는 이제 단말기 관련돼서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돈을 엄청 벌였는데 나중 가서는 뭐 애플은 좀 제외한다 치고 애플은 소프트웨어도 하니까 결국에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아마존이라든지 뭔가 그 스마트폰 단말기를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결국에는 또 사이클이 글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또 피지컬 AI도 그 중에 하나고 네. 그래서 미국 주식들은 또 그런 관점에서 좀 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약간 좀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변하지 않은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변하는 것보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미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뭐 동맹국들 대상으로 뭐 관세 올리고 해서 뭐 예전에 미국이 아니다. 뭐 극단적으로 본다면 이제 미국이 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저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망하고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목소리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확히 인과관계를 따져보면은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됐는데 RWA라고 해서 이게 이제 부동산, 금, 채권, 뭐 예술품 이런 실물 자산 기반으로 해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상에 이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법안인데 그래서 블랙락이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미국 채권을 가지고 근데 토큰 발행을 추진을 합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천문학적인 부채. 근데 사실 아무래도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소화해줄 사람이 없단 말이죠. 사람이 아니라 아무튼 국가가 없는 거죠. 중국도 팔고 있고 일본도 최근에 뭐 판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RWA 기존의 그런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토큰을 발행을 해서 이건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스위프트망이랑 별개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내가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전 세계 누구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액션들 이런 것들을 좀 펼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담보로 해서 지금 화폐를 통화를 발행한다는 거죠. 그렇죠. 디지털 그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네,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미국 채권의 가치를 높이겠다. 계속해서 수요를 만드는 거죠. 수요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달러를 그렇게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된 달러를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안 가질 이유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제 입장에서 뭐 생각을 해봐도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미국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나라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돈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미국이 저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 이슈 때문에 뭔가 어지럽고 예전과 다르고 그렇다라고 해서 그럼 딴 나라로 갈 수 있을까 돈이? 그러게요. 중국으로 갈 수 있을까? 맞아요. 미국이 좀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대체할 수가 없죠. 중국으로 갈 수도 없고 유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좀 아시아로 오긴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미국 빅테크들이 돈을 썼기 때문에 아시아로 오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그리고 그러면 지금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 X 상장해가지고 뭐 테슬라 합병한다 뭐 이러고 있고 뭐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 뭐 팔란티어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미국에서는. 하긴 놀라운 것들은 다 미국에서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정치권에 좀 혼란스럽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돈은 뭐 미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게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분간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미국에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그럼 뭐 내가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죽으면 S&P 500 90% 투자하고 채권에 10% 이렇게 투자라고 했는데 저는 뭐 똑같이 따라하면 좀 그러니까 저는 나스닥 100 여기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대부분의 자산을 아무래도 이 기술 뭐 AI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게 2010년에 상장을 했는데 이게 10,000원에 상장했는데 지금 거의 20만 원이에요. 오, 20배가 올랐습니다. 20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해 주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돈이 사실 이것저것 따져보면 다른 나라로 갈 데가 없네. 그리고 첨단 IT, AI 기업은 다 미국에서 나오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길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들린다, 약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미국이 최고다. 왜냐면은 뒤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 다른 곳은 이게 상당히 경직돼 있습니다. 기업 활동하기가. 하긴 중국이 2위라 그래도 전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성격이 다르죠. 물론 거기도 첨단 그런 기술 기반이 나오긴 하지만은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 공산당이 이제 강제로 어떻게 본다면은 압력을 넣어서 임의로 키운 거잖아요. 그건 좀 애매하죠. 좀. 그렇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